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이나 저장,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뜻하는 빅데이터. 우리 생활 곳곳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는데요.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들리십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예. 저는 지금 과장님이 잘 보이는데 혹시 네. 헤드폰 좀 불편하시면 헤드폰을 조금 머리 위쪽으로 네. 예, 편하게. 그렇죠. 네. 예.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약간 이게 내려가네요. 그 과장님 네. 그 실례지만 네. 머리가 너무 작아서 네. 저는 꽉 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머리가 네. 워낙 작으시기 네.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오전부터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네. 민원 분야의 빅데이터는 뭡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많이 계시잖아요. 아십니다. 대부분 이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국민신문고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개별 건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처리를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거 말고도 그 신청인의 어떤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예.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 분석 시스템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쓰고 있지 않은 이제 지자체 개별적인 창구들이 한 85개 정도 있는데요. 예. 추가로 거기에 이제 모아진 민원까지 합쳐서 모아진 데이터를 민원 빅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라고 하면 좀 양이 상상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17년에 사실은 한 527만 건 정도밖에 민원이 안 됐는데 2018년에 700만 건, 2019년에는 1,000만 건을 넘어섰고 작년 기준 1,240만 8,714건이 발생해서 19년도와 비교해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군요. 네. 사실 이게 양으로만 보면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최영진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신 그 빅데이터에 비하면 작다고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민원을 낸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은 다른 이른바 빅데이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굉장히 빅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진 아나운서님 퀴즈 하나 제가 내도 될까요? 퀴즈요? 네, 처음 와가지고 퀴즈 내는 게 좀. 네. 좋습니다. 지난해 혹시 가장 많이 이렇게 증가한 민원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 1번 보건 분야, 보기 2번 교육, 3번 교통. 이거 제가 굉장히 똑똑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보건 아닙니까? 어쩌죠? 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정답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교육 분야가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있는 탓으로 입출국 문의가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무 분야 민원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니지만 물론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보건 분야도 약 8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퀴즈 내실 때는 선물 준비해 오시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률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민원에 등장한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민원 데이터 분석은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의 민원 속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보면
이동동선, 마스크, 방역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학습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제 교육 환경과 관련된 단어 예. 그리고 또 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조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이런 등등의 부동산 관련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키워드들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이 좀 연령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주기별로 주변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세대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원도 그렇게 이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는 뭐 근무, 실험, 시험, 실업, 고용, 근로 이제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 단어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 없었던 그 병원, 회사, 복지 이런 단어들이 또 40대에서 나타나고 예. 50대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출 이런 단어들도 작년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당연히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그 이전에는 접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민원의 어떤 형태나 양상도 다를 것 같은데 빅데이터로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안 나타났던 단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진단검사에도 쓰였던 그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알죠. 예. 뭐 그 순화어로는 승차 구매점 이렇게 하는데 지난 6년간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을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건수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증가해서 해마다 한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없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런 용어들은. 그래서 뭐 사례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승차 구매점에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거나 또는 뭐 운전자들도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는 차량인지 모르고 쭉 따라서 섰다가 나중에 보니 이게 이제 승차 구매점 지연 차량이어서 그 지역이 혼잡하다. 이제 이런 대부분 그 드라이브스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자동차가 드나드는 그 출입구가 인도와 연결돼서 가끔 좀 불편한 것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활 속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모아서 분석을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어디에 좀 쓰이게 됩니까? 저희 이제 권익위 민원 제가 이제 근무하는 민원정보 분석과에는 매일매일 이 민원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또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요거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그 매주 수요일 날 국민의 소리라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관에게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정기 동향 보고서 외에도 뭐 코로나19나 이런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심층 분석을 해서 그 관계 기관과 함께 이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에 초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바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 그 14,000건 정도를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과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함께 협력을 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민원을. 네. 지금 현재 약 35만 건이 넘는 민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소관기관에 제공해 오고 있고 사실 이제 방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서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견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큰 데이터가 되고 또 개선 방안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생활 속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요일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몸이 막 근질근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떠나기도 쉽지가 않죠. 올봄 사회적 거리도 지키면서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릴 수 있게 잘 먹고 잘 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장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네네. 저희가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으로 2018년 12월 발사돼 기상과 우주 관측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서 황사의 움직임도 잡아낸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스페이스 A. 이거 노래. 잘생긴 당신은 나의 남자. 자, 2번 천국의 계단, 3번 천리안 2A호, 4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잘 보여야 되니까요. 예. 설마, 노래 나오는 가수는 아니겠죠. 예. 그게 끝입니까? 보기가 4개인데요. 잘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4207번님께서는 스페이스 EA호, 스페이스 A2호라고 하셨나요? 예, 버스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에도 위성 단말기와 GPS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가족 모두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오답이라서 선물은 저희가 못 드리는데, 자,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제 목소리로 생일 축하하니까요. 예. 약간 생일이 좀 덜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우울해지는데요. 네, 우울해지고. 예. 자, 사랑하는 애청자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하고요. 먹고 놀기 연구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데 네네. 이름이 먹고 놀기입니다. 놀고 먹기입니다, 원래는. 네. 예. 그러니까요. 먹는 게 먼저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놀려면 제대로 먹고 힘이 그렇죠. 나죠.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먹는 게 먼저입니다. 네. 여행 전문 기자셨잖아요. 네네. 기자 생활할 때보다 네. 지금이 좀 더 잘 먹고 잘 놀고 계십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예. 이제 연구소를 차렸는데 예. 코로나19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그 먹고 놀기 너무 좋은데 네네. 요즘은 대부분이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는 것도 참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치도 많이 보고. 예, 그러니까요. 있고요. 많이들 좀 참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예, 참아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두 분이나 혼자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그렇게 이제 세상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거를 또 그렇게 배관시하거나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유튜브로 네. 생일이 너무 우울하다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소장님도 코로나 끝나면 바로 좀 여기로 가겠다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계속 예. 모아놓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가볍게 이제 홍콩에 좀 가서 맛있는 걸 좀 먹고 오려고요. 하루에 한 8끼 정도. 하루에 8끼요. 예. 미식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여럿이 함께 다니는 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네네. 일상의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풀어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 여행은 거의 혼자 좀 다니셨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봄철에 혼자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추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봄날이야말로 진짜 갈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예, 흔히 이제 나들이를 얘기할 때 봄나들이라고 앞에다 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나들이나 이제 소풍을 가기가 좋은데, 약간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정하고 사람들이 저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좀 약간 한적한 산골로 갔으면 좋겠어요. 산골에는 꽃이 이제 화원처럼 꾸며놓지 않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이제 봄 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는 이제 농촌의 어떤 그 색의 향연들이 펼쳐져서 녹색과 노란색, 분홍색 정말 이제 스트레스를 싹 풀고 그럼요. 우울증도 저절로 그 코로나 블루를 저절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리산권의 경상남도에 산청
뭐 하동, 함양 이쪽을 좀 추천하는 게 지금 가시면 그쪽이 정말 숨만 쉬고 오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힐링이 되는군요. 예, 웰리스 여행에 아주 최고의 좀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예, 경상남도 뭐 지리산, 네, 지리산 인근인데 하동, 함양. 예, 하동, 함양. 그다음에 저기 산청. 예. 그 혼자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참 낯선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전에는 혼자 여행을 다닌다는 걸 굉장히 이제 저 사람 왜 혼자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혼밥 문화나 혼술 문화나 혼 여행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친구들끼리 서로 몇 명이 어울려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것보다 예. 혼여행을 더 즐기시는 분, 생각도 더 많이 하고 맞아요. 책이나 뭐 이런 걸 평상시 읽고 싶었던 뭐 그런 책이나 좀 가져가면 예.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혼자 여행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동행해서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동행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 이게 여건이 뭐 친구들이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혼자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네. 예.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의 여행이나 그 관광은 많이 침체된 좀 분위기인데 네. 등산이나 캠핑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상당히 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내로 모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겠는데 네네네.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주말에 가볍게 걸을 만한 산길이 있겠습니까? 네, 가볍게 걸을 만한 곳은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어떤 주거 지역들, 대도시 위주의 주변에 항상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이제 주말에 가시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줄 서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앞뒤 간격이 2m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멀리 가시면 약간만 멀리 가시면 또 비교적 한적해지거든요. 예. 특히 뭐 서울 쪽에서는 김포의 문수산성길 정도 가시면 주말에도 좀 한결 여유로운 그런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늘 푸시는데 이런 네네. 어디가 좋다고. 네. 이제 문수상성도 그 줄 서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그쪽은 넘어가면 또 강화도 쪽에 전등사도 있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 산지가 전국 국토의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행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서울만 해도 사실 둘레길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봄에 여긴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다면요? 네, 봄에 뭐 여러 곳이 다 좋지만 제가 이제 적극 추천해드리는 길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한양 도성길 중에 동대문에서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한성대 입구,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에서 삼선교죠. 예. 거기서 출발하는 이제 낙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예. 이 길이 정말 전망도 좋고요. 정말 도심 속에 이러한 한적한 공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처에 또 인근에 맛있는 이제 먹을거리들도 좀 많고요. 올라가면 그 전망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남산이 바로 보여요. 낙산에서. 좋군요. 남산이 저렇게 이쁜 산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좋은 코스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 번외편 질문인데 네네네. 어제 반찬 토론이라고 저희 토론 코너가 하나가 고정이 있는데 네네. 그 토론 코너 중에 좀 탈락했던 주제거든요. 네. 봄철 보양식 당신의 선택은 이런 주제였는데 네네. 쭈꾸미 샤브샤브와 도다리 쑥국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런 주제였습니다. 전 도다리 쑥국이죠. 당연히. 제가 소장님의 선택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주 그냥 쑥국 끝나자마자 이유가 뭘까요? 쑥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쑥 들어가네요. 봄을 향기로 느낄 수 있고 봄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데 만질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봄을 제대로 느끼려면 봄 향기를 맡는 건데 쭈꾸미는 불행하게 봄 향기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봄 향기에 제대로 진한 향은 쑥국이에요. 사실은 합니다. 도다리를 넣긴 했지만 사실 주인공은 쑥입니다. 그래서 쑥국에다가 도다리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음식의 맛보다는 향
예, 그리고 이제 보양에 그렇게 좋은 게요. 이제 겨울에 엄동설화 동토를 뚫고 이제 생명력이 이제 쑥이 싹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아우. 춘곤증이랑 모든 걸 이제 사실 비타민으로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아우, 침 나옵니다. 자, 나갔으면 사실 한 끼 먹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이걸 먹어야 한다. 아니면 이걸 먹으러 가는 길에 운동 좀 하고 걷자. 이런 코스 있습니까? 있죠. 예. 예. 사실은 제가 보통 이제 먹는 것만 추천하는 것 같은데 운동도 추천을 합니다. 아, 운동도 하십니까? 예,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가 금시초문인데. 배가 꺼져야 먹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예. 강촌이 있습니다. 춘천이죠. 강촌이요? 예. 그 MT 이렇게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맘때 예전에 강촌에 MT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딱. 그렇죠. 3, 4월에. 예, 이곳에 가시면 옛 추억도 살릴 수 있고요. 여기서 구곡폭포까지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아직 더 당도하지 않았어요. 춘천은 약간 춥다 보니까 대신 그 선선한 분위기에서 이제 걸으면서 가끔 내비치는 이제 봄볕 즐기시고 결국에는 이제 걷는 이유가 배를 꺼트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맛있게 많이 먹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공복감을 느끼게 되면 그걸 태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 닭갈비가 있잖아요. 닭갈비 유명하죠. 닭갈비에다가 이제 그걸 숯불 닭갈비가 있고요. 철판에다가 이제 고구마랑 감자 넣은 이제 양배추 넣은 볶아서. 철판 닭갈비가 있는데 둘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달라요, 맛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드시고 나면 민물 매운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그럼 또 걸으시면 됩니다. 등선폭포까지 걸으시고요. 또 거기서 이제 민물 매운탕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닭갈비 먹고 좀 걷고, 민물 매운탕 먹고. 막국수랑 감자전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닭갈비집 팝니다. 쟁반 막국수로 팔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이 가시면 이제 쟁반 막국수를 시키시고, 혼자 여행을 떠나셨다 그러면 1인분을 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사도 찾아오고, 조금 전에 저희도 일부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봄인데요. 네네. 봄철에 놓치면 안 되는 별미, 뭐가 있을까요? 봄 조개죠. 봄 조개를 놓치시면. 봄 조개요? 예. 여름부터는 조개가 이제 산란 이후에 독을 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 조개가 가장 달고 가장 살집이 좋고 가장 시원한 국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봄은 아직까지도 일교차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쌀쌀하잖아요. 그럼 뜨끈한 국물, 조개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온 시원한 국물을 드시고 탱글탱글한 조개살을 씹으시면 봄이 어느새 그냥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군요. 봄 조개. 새조개 같은 거는 좀 비싸긴 하지만 달달한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조개라 그러죠. 명지조개가 있습니다. 이건 새조개보다는 좀 저렴한데 또 비슷한 그런 맛을 내고 바지락 칼국수라든가 맛있겠다. 조개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개가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즉흥 질문 아주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점심시간 곧 이제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점심 메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김치찌개요. 왜 김치찌개냐면 갑자기요? 김치도 사실 김장김치가 곰사가서 봄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탁 넣고요. 거기다 쑥갓이나 이제 그런 대파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봄이 완전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3번 천리안 2A호였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207번님께서는 의병장 목소리 축하송 잘 들으셨죠? 생일 축하 노래 57세 생일 중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 강화도도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좀 우울한 생일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청취자들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서 불교 방송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본인께서 그 불교 방송인 줄 알았다면 죄송하다고 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여기 불교 방송 아니고요. 마이텐 라디오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